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실은 KBS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기로 가닥을 잡고 지금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재정 적자가 예고된 KBS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TV 수신료 이 전기료와의 통합 징수를 분리한다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며 한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겁을 내는 모양입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가 3년 전 보도에 대해서 기자 2명이 방금 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조작방송, 왜곡방송, 허위보도 비판을 받았던 바로 채널A 사건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원래 MBC가 불을 붙였지만 KBS 역시 엄청난 왜곡 조작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기자 2사람이 오늘 이동재 전 기자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자, 지금 TV 수신료에 쫄았는지 아니면 정말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3년 만의 사과 시인, 정말 KBS 완전히 개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KBS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 기자 2명이 오늘 이동재 전 기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KBS 기자들이 2020년 4월 이동재 전 기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발언이 담긴 방송을 한 지 꼭 3년 만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오보를 하고도 당당하던 그들이 이제 정권도 바뀌고 고소도 당하고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서 재정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자 이들은 뒤늦게 악의 눈물을 흘린 걸까요? 자, 채널A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이동재를 엮으려고 검언유착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한동훈, 언론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그런데 한동훈은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심지어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했다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창피한 행동. 그런데 그 과정에서 MBC와 KBS는 대형 오보를 계속 양산해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기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BIK 대표를 협박했다는 그런 2020년 3월 MBC 보도에서 촉발됐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탕으로 KBS 소속 정연욱, 김기화 기자는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다.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유시민 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는 올해 1월 이철 씨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정 기자와 김 기자는 오늘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KBS 공식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작성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공식적으로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이 KBS나 MBC 공영방송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이거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KBS도 MBC도 이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 대형 오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허위 방송, 허위 발언이 담긴 이런 내용을 내뱉은 지 꼭 3년 만입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KBS라는 매체, 이게 공영방송인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보면 지금 KBS는 개혁 대상입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정기요금에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이익에도 부합했다.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자, 이 시행령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KBS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KBS 기자들이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BS가 했던 온갖 오보에 대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할 때가 됐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